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CSS를 적용한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스 모델을 활용을 해서 좀 꾸며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위치 속성을 좀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만든 페이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페이지였는데요. 오늘 작업을 한 결과물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제목의 위치가 이제 가운데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검색창이 하나 들어가고 양쪽에 버튼 두 개가 이모티콘을 좀 활용을 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스타그램과 이제 동일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면 더 좋은데 편의상 이모티콘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자기 프로필을 담는 그런 이모티콘은 이제 여기에 또 배치를 시켜서 어 이제 우리가 포스트를 등록을 할 때 이제 보이는 모습처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진 면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도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제목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지션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제목은 그대로 위치하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래에 있는 컨텐츠 부분만 이렇게 스크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내용을 먼저 넣어봐야겠죠? 네. 우리 이제 헤더 부분에 이제 구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뉴 부분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의미하는 내브라는 태그를 좀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롯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역순으로 배치가 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플롯을 잡을 거거든요. 얘네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역순으로, 어, 역순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작성된 것부터 가장 오른쪽에 배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버튼을 웃는 얼굴에 버튼부터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요거를 저는 복사를 해서 사용을 좀 할게요. 네, 웃는 얼굴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태그를 넣는데 인풋 태그는 폼 태그 안에 넣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네임 네임은 이거는 search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임의로 넣으면 됩니다. 꼭 search라고 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활용을 할 건데요. 플레이스 홀더는 뭐냐면 예약어 같은 거예요. 입력창 안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미리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네, 돋보기 모양을 넣고 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타이틀에 하나 넣기로 했죠? 네, 여기에 이모티콘을 하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지금 모습은 네, 이렇게 이제 컨텐츠들이 들어갔다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CSS를 적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이제 헤더 부분에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헤더에다가 포지션을 픽스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위로는 0.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탑 라이트를 다 0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좀 이상한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위치가.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은 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자기 위치를 지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그래도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색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적용이 좀 무시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배경색을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비를 100%로 잡아줘서 이제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컨텐츠를 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 메뉴가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잡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 부분 작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의 안에 있는 내부라고 하는 태그가 있었죠. 그걸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의 디자인을 적용을 할 건데요. 얘를 가운데로 옮기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20픽셀을 주고요. 좌우를 오토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위드를 좀 줘서 이거를 540픽셀로 할게요. 540픽셀인 이유는 여기에서 총 너비, 컨텐츠의 총 너비가 500픽셀로 잡았잖아요. 그거에 좌우 20을 더하게 해줘서 나중에 여백을 넣을 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백까지 포함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40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요. 이렇게 일단 얘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고 있는 제목이 여기 있는 컨텐츠의 끝부분하고 이렇게 일치되도록 하는 작업이 됐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주더라도 네.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붙이더라도 이곳에 있는 여백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 그 20픽셀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540을 잡아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헤더에 h2라고 해가지고 그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의 마진을 조금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에서 기본적인 마진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는 0픽셀로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렇게 인라인 블럭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제 블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줄바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좀 이제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옆으로 이제 배치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 이렇게 옆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이제 버튼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헤더의 버튼을 보면 마진 0픽셀 그리고 패딩은 제가 오른쪽으로만 20픽셀을 주도록 할게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역시나 인라인 블럭
그리고 이제 폰트는 이제 계산을 좀 해온 건데요. 요거는 24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을 라이트 오른쪽으로 좀 붙인다고 했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왼쪽에 있던 얘가 가장 오른쪽으로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픽셀의 패딩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에만 이렇게 20픽셀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20픽셀, 그리고 여기에 마진이 있기 때문에 또 20픽셀, 패딩이 있기 때문에 여기 20픽셀 해가지고 여기는 총 540픽셀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지 않게 할 거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배치를 좀 해놓은 거고요. 저 선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어, 보더를 0픽셀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게 이제 모양이 좀 이쁘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제 입력창, 검색창을 한번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이제 마진은 이제 0픽셀을 주고요. 오른쪽에 80픽셀을 줄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할 거냐면 오른쪽에만 80픽셀을 줄 건데 왜 그러냐면 얘도 이제 플롯을 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한 80픽셀 정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작업을 할게요. 패딩은 이제 폼에서는 이제 0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더도 이제 0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을 주고 플롯은 오른쪽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인풋 태그를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인풋 태그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풋 태그의 높이를 좀 지정을 해줄게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미리 해온 값입니다. 28픽셀. 그리고 너비는 200픽셀. 그리고 이제 내부의 이제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좀 크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에서 이제 보더 색깔을 좀 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좀 계산했던 회색에 대한 코드로 이제 입력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레디우스. 요거 이제 기억나시죠? 여기 이제 컨텐츠에 이렇게 꺾어져 있는 요 부분에 곡선을 주기 위한 속성이었잖아요. 이거를 그때는 한 3픽셀인가 줬던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7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역시나 선 색깔과 동일하게 해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원형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검색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좀 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컨텐츠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픽스들을 적용을 하면서 이 내용이 좀 가려졌어요. 그 부분만큼을 좀 여백을 주면서 좀
다시 좀 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을 줘서 한 60픽셀 정도를 여백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백을 따로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 섹션에다가 여백을 60을 주면 이 위에만큼은 이 컨텐츠에서는 여백인 거예요. 위에는 컨텐츠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거고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어떤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도록 작업을 해봤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컨텐츠 타이틀 부분만 작업을 하면 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컨텐츠 타이틀에 이제 보면은 컨텐츠 타이틀에 이제 우리 스팬이라고 해서 이제 넣었죠. 거기 보면 좀 요거의 이미지 크기를 조금 키우는 걸 작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는 요거는 24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인라인 블럭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또 한번 볼게요.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아,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컨텐츠 타이틀.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크기는 잘 커졌는데 요게 밑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여기는 얼레이 이거를 미들로 주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배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치 속성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조금 해봤고요. 어, 지금까지 다루었던 기술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학습해 나가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서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